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JP모건 시리즈가 이 4편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이 5편, 이 FB입니다. 이미 2022년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곁들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글로벌 증권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가끔 읽어보기는 하지만 증권사의 어떤 의견과 제 의견이 거의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자료와 각 기업의 사업 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이 스스로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이 본인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이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자, 드디어 이 FB까지 왔습니다. FB는 사실 휴미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 이 투자자가 이것만 판단을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FB는 이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번 이야기도 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슬라이드인데 이 FB 주식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FB에 투자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백그라운드만 이해하시면 FB 투자 홀딩이나 신규 투자나 아니면 매도까지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령 신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휴미라부터 이어지는 이 스카이리치 그리고 이 림보크 여기까지 이 라인업이 FB와 FB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항염증성 약제 즉 이뮤놀로지 약제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만 잘 판단해도 이 망하는 투자는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지금 FB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귀찮지만 이 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이거 진짜 귀찮았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지만 이 표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이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교양 수준의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 자가 면역 질환 즉 제가 이뮤놀로지 저희 여러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뮤놀로지 디지즈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 물질을 공격해야 하는데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멀쩡한 이 세포를 자기 세포죠. 공격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그런데 이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인체 내 모든 세포나 장기가 가능할 겁니다. 왜 이런 질환이 생길까? 답은 여전히 몰라요. 몰라요입니다. 네, 아무 말 대잔치죠. 무튼 중요한 건 우린 약이니까 약제로 바로 넘어가면 2000년대 이전에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을 때 이 처방할 수 있는 약제들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로스포린, 스테로이드, 이 면역 억제제 등 이 한정된 약제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런 약제들은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 이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면 우리가 인체 장기에 이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면역 억제제는 말 그대로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멀쩡하게 작동해야 될 기능도 이 제어가 되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이전에 이 이뮤놀로지 시장은 시장 파이는 분명히 있는데 이 한정된 약제와 효과로 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이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TNF가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이걸 타겟으로 하는 항체와 이 단백질 의약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후속 개발 주자였지만 이 탁월한 효능과 효과 그리고 여러 적응증으로 역사상 가장 큰 매출을 내는 약제인 이 휴미라도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FB는 엄청난 이 상업적 성공을 하게 되죠. 이 수십조 원의 매출을 내는 단일 제품의 탄생인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항체 의약품과 이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들이 상업적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 자가 면역 질환 시장은 글로벌 제약 업체들에게는 이 블루 오션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의학적으로는 이 본격적으로 뭐 류마티스 같은 이런 질환들이 대표되는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영역이 이 활발하게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이 존슨앤존슨은 레미케이드에 이어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신호 전달 체계의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고 이 새로운 클래스인 보시는 것처럼 인터루킨, 이것도 그냥 사이토카인의 일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스텔라라라는 이 새로운 항체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역시나 특허가 만료된 올해죠. 올해에 이르기까지 무려 하나로는 11조 원이 넘는 거대 블록버스터로 키워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이 시장으로 난다 긴다 하는 글로벌 친구들은 몰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1세대 인터루킨 제제에 이어서 이 2세대 인터루킨 제제라 불리우는 인터루킨 17 그리고 인터루킨 23 제제들이 이 시장에 출시하게 되고 회사의 면면은 인터루킨 17에 일라이 탈츠, 노바티스의 코센틱스가 있고요. 인터루킨 23에는 또 존슨앤존슨의 트램피어, 에브비의 스카이리치 등이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제품들의 매출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 휴미라 스텔라라의 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 약제들이 속속 글로벌에 들어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시하지 못할 이 매출을 내는 제품으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나 앞서 이 스텔라라와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의 경우에는 그룹 내 대표 매출을 내는 제품으로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스텔라라 후속약제인 이 트램피어까지 보시는 것처럼 상당 수준의 매출을 내면서 모두 다 이 멀티빌리언 매출을 내는 약제로 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2000년대 들어서 이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서 TNF나 2010년대 인터루킨 제제들이 이 우수한 효과를 바탕으로 그 시장 파일을 엄청나게 키웠다는 거고, 실제 전체 질환에서 자가면역 질환 처방 건수만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비율을 가지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이 약제 처방 금액에서는 전체 약제 처방 비중에서 현재는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약제가 고가고 환자들이 장기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제란 말인 거죠. 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이 이뮤놀로지 시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와중에 에브비도 휴미라에 이어서 인터루킨 제제의 스카이리치를 출격을 시켰는데, 이미 한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리치는 그 투약 주기가 다른 약제에 비해 길기 때문에 환자 편의성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출을 보더라도 여기 이미 다른 약제, 다른 인터루킨 제제에 비해서도 훨씬 더 압도하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률에서도 단연 독보적이죠. 그와 더불어서 에브비는 이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서 또 다른 계열의 약제인 여기 이 림보크까지 출격을 시켰는데, 이 약제는 잭 이니비터라 불리우는 계열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 약제의 매출 잠재력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앞서 TNF나 인터루킨 제제들은 모두 이 주사 투여해야 되는 그런 약제들인데 반해서 이 잭 계열의 약제들은 모두 다 경구 투여하는 알약들이에요. 림보크의 2022년 매출은 25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이 성장률도 보시는 바와 같이 빠르게 상승 중이죠. 이 잭 계열의 약제들이 심혈관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 선호 약제로 등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에브비만 따로 보면요, 에브비는 여기 TNF, 휴미라랑 그리고 인터루킨 제제 그리고 이 잭까지 이 세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유망한 클래스는 모두 보유하고 있고, 실제 각 클래스에서 이미 대표 주자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휴미라 대체 품목으로 전력으로 키워내야 하는 이 스카이리치와 림보크가 이미 둘이 합쳐서 2022년 매출이 이 100억 달러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2023년 휴미라 특허 만료 이후라도 에브비가 충분히 휴미라 특허 만료했다는 세일즈 손실분을 상쇄시킬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현재까지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결국 자가 면역 질환 시장은 이강 체제로 이 진전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라이릴리의 경우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이 당뇨에서는 노보노디스크랑 일점 불사해야 되고 SGLT 시장도 방어해야 되고요. 항암제 시장에서는 화이자, 노바티스 등등 여러 전장이 있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이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해야죠. 그래서 이 세일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탈치와 올루미언트까지 이 손이 돌아오기에는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우리가 원래 이해해야 할 슬라이드를 보죠. 이 스카이리치의 경우 전략적으로 관절염이나 건선 그리고 이 염증성 장 질환 에만 적응증을 받았습니다. 추가 임상 계획도 없어요. 에브비는 아마 인터루킨으로는 저시장만에만 이 과점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남들은 없는 림보크의 적응증 확대에 힘을 쏟으면서 이 휴미라와 함께 이 시장을 단단하게 과점하려는 전략이 엿보이고요. 상당 부분 전략이 이 맞아 들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림보크는 이 사노피를 멱살 캐리하고 있는 듀피센트와 이 중증 아토피 시장에서 이 비교 임상 연구까지 결과를 내면서 그동안 이 세일즈하지 않았던 곳까지 침투하려 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회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제시했던 이 슬라이드 수치가 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판단하면 투자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에브비는 휴미라 특허 만료에 따라서 여기 스카이리치와 림보크를 시장에 출시했고 2025년까지 이 175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고 2027년까지 210억 달러 이상의 제품으로 올려두겠다 했는데요. 현재 매출 트렌드만 봐서는 달성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건 이전에 제가 에브비 영상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발시했던 의견보다 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된 겁니다. 그만큼 세일즈 트렌드가 좋아요. 또한 올해 이 휴미라 특허 만료에 따라서 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휴미라 세일즈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들이 휴미라가 가지고 있는 주요 적응증만을 우선적으로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라던가 다른 희귀질환, 자가면역질환이겠죠. 이 매출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25조 원에 달하는 휴미라 세일즈가 아무리 파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매년 휴미라는 5조 원대, 이건 거의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5조 원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특허 만료 의약품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 돈으로 에브비는 파이프라인 확충이나 이 대규모 인수합병을 또 시도할 수 있는 실탄이 될 테니까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 주의해서 봐야 할 제품은 에브비가 엘러간을 인수하면서 얻게 된 이 정신과 약제인 브레일라입니다. 출시한 지 3년이 안 되어서 멀티빌리언 달러 매출에 들어섰고요. 현재 정신과 약제가 2027년까지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가파르게 증가해서 이 32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제품의 기대 매출이 이 5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더군다나 2022년 12월에는 미국에서 브레일라가 이 환자 폭이 매우 크죠. 이 주요 우울장애 적응증까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 올해부터는 분기 매출에서 이 브레일라도 꼭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제품 매출을 보면 에브비는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이미 이 580억 달러가 넘는 이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빅팜이죠. 2022년 영업이익이 이 181억 달러고 시가총액이 3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2,790억 달러이기 때문에 에브비의 시장 가치가 영업이익 대비해서 몇 배 정도에 거래되는지는 알 수 있죠. 희석 주당 순이익과 그리고 조정 희석 주당 순이익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10Q나 10K 여기에 나오는 현금 흐름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영업이익과 시가 배당률을 보조 지표로 가격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를 한번 보죠. 에브비의 매출을 앞서와 같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면 이 영업이익 대비 12배에서 13배 사이에 거래가 되고 시가 배당률이 이 4%가 넘어가는 지점 어디죠?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이 포트폴리오에
FV를 추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언제 또 휴미래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 호들갑 떨지 모르니까 월가에서 또 FV가 위험하다고 할 때를 슬슬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또 그런 시기가 와요.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사도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또 스타일에 맞게 또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감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현재 감으로는 FV가 아주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1분기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즐겁고 재미있는 투자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